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0일 토요일, 죄송합니다. 6월 20일 금요일, 3분봉 5패턴,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토요일, 점심시간이고요. 금요일 저녁에 숙제를 하지 못하고 지금 숙제를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3,000원을 넘었죠. 3년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00포인트의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3,000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니죠. 무려 5,000, 7,000, 10,000포인트까지 갈 저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얕잡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이게 3분봉인데요. 3분봉만 이렇게 늘어뜨려서 분봉 최대 맥스가 아마 1년치 거 되나? 지금 6월이니까 1년치 52주 최고점이고 과거 7월달 거의 고점이 2800 정도 라인이었습니다. 2800 정도 라인이었고 저점은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갱신한 적이 한번 있었고요. 4월 달에. 그리고 최근 여기가 6월 달이죠. 6월에 들어서서 52주 고점 52주 1년치 고점을 돌파하고 그 고점을 지켜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니까 지켜줬다라는 표현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넘겼다가 지지하고 또 넘겼다가 또 내려갔다가 돌파하고 여기 점선이 3,000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3,000 가까이 3,000의 의미는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라운드 피겨 숫자 놀이죠. 그 3,000에 가까이 다가간 적 한 번, 두 번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한번 오전에 접근했다가 오후에 오전이죠. 오후쯤 들어갈 때 한번 터치 하고 잡아주고 올렸다가 계속 지켜주고 올렸다가 여기 또 지켜주고 또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제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넘겼고 다시 또 분봉으로만 봐도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좀 한 18일 정도 조정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만 해도요. 근데 다시 한 주 동안 더 많이 올라가서 3,000은 일단 뚫어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3,000에 좀 3,000 이상 안착하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조금 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대금 많이 나왔고 계속 과열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조정 구간으로 다시 들겠죠? 1년 내내 과열일 수는 없겠죠. 이런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근데 조정 동안 캔들이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아가 주는지를 이제 좀 보면서 시장 공부도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부분이고요. 외국인이 5,600억, 그 다음에 거래소가 한 300억 정도 순 매수, 매수 막 이렇게 하면서 순 매수를 기록했죠. 어제 코스피는 17조인데요. 대체 거래소랑 합쳐서 한 25조 정도 거래대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냐? 3,100, 2021년, 여기가, 높은 자리 한 두 번 정도 쳤던 그 자리인데요. 바로 가진 않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차트 캔들의 움직임대로 간다라면, 또 비슷하게 갔다가 또 좀 내려왔다가, 또 한번 터치했다가 또 좀 내려왔다가, 또 살짝 돌파했다가 또 자리 잡아주고 또 올라가는
출렁출렁거리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의 혼란스러움 네,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국내 지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고 거래대금은 뭐 KRX 기준입니다. 17조와 7조. 지금 코스피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는 해요. 돈이 코스닥 쪽보다는. 왜냐면 코스닥은 워낙에 침체된 종목들. 산업군 자체가 침체된 종목들이 대형주로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방향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옵션도 사자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네, 매수를 했고요. 순매수 덕분에 올라갔나? 그다음에 환율은 네, 1374원으로 아직 원화가 강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환율 우리 한 몇 달 동안 거의 숙제할 때마다 이 환율 뭐 1,400원대도 구경했고 1,200원 후반대도 구경했고 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일단 달러가 일단 조금 네,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달러 때문에 원화가 이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유가는 일단 또 조금 올랐고 어제 미국은 네, 그냥 네, 그저 그런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된 종목들 보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알테오젠 있고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 리서치, 펩트론, 네. 그다음에 휴젤, 그다음에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 리노 공업, 리가캠 바이오, 코롱 티슈진. 그래서 시총이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는 제일 큽니다. 예. 이게 얼마야? 20조인가요? 보자. 시총이 20조죠. 네, 20조. 나머지는 9조, 7조, 6조, 5조, 3조, 2조. 그래서 시총 덩어리 큰 것들 중에 일부가 네, 뭐 코스피 쪽으로 넘어간 탓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일단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 또는 에코, 네, 에코 계열 이거 2차 전지 그리고 레인보우는 로봇 하나 있고요. 대부분 바이오 미용 쪽이죠.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은 반도체 쪽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실리콘2도 일단은 미용 쪽이었을 것 같고요. 뭐 다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엔터나 게임 같은 것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YG 엔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 AI다, 뭐 방산이다. 방산은 언제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대부분 우선주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다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을 거예요. AI, 방산 또 뭐 있을까요? AI 안에 이제 뭐 다 들어있겠죠. 최근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바이오들은 전부 다 개별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 2차 전지는 워낙에 네, 많이 내려와서 예전에 2차 전지 워낙에 많이 올라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 뭐 그 다음에 엔터랑 게임인데요. 이 AI 쪽이라든가 반도체 돌도
이 코스닥 쪽 종목이 많이 있는데 덩치가 아직 많이 작습니다. 얘네들이 적어도 한 4, 5조 단위로 올라와 줘야 네, 이 안에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보시면은 뭐 삼전 하이닉스, 삼바, 네, 이것도 바이오죠. LG 엔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네이버. 지금 최근 네이버가 큰 상승 중이고요. KB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쪽이다. 38조짜리니까 덩치가 커요.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카카오도 어제 좀 되게 많이 올랐죠. 신한지주, 삼성물산, 생명, 네. HMM,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뭐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네.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뭐 이런 것들 해서 코스피 지수들이 조금 더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뭐 당연히 사이즈가 크니까 대금도 저쪽에 더 많이 몰리는 모습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목요일 거고요. 자, 금요일 거 검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37개 종목 나왔고요. 3분 70억 거래대금 기준으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일곱 개 가지고 첫 번째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은 네, 매매 거래 정지 예고라고 하네요. 네, 뭐 거래 원체 많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이건 네, 뭐씨. 다음에 이런 거 일봉으로 네.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게 이런 거는 일봉으로 네, 5패턴 상한선 패턴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얘는 메타버스인데요. 특징주 온라인 카지노 6월 18일 거고요. 네. 블록체인인데요. 얘는 네, 문화체육 이건 2022년도 거잖아. 2020은 최근 거. 뭐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옛날 거 지우고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정지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5패턴에서는 우리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때 검색이 된 상황이라 이 질질 패턴은 3분 30억 기준이나 마우스 네 3분 30억 기준이나 뭐 그런 경우에 질질 패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패턴이 없고요. 어제 오전에 화장품들 미쳐 날뛰었죠. 네, 그냥 바로 상한가 한국 화장품.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지금 검색된 종목들 중에서 빈칸 하나 추가하고 메모로 입력을 하고 화장품만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럴 필요가 없네. 잠깐만요. 삭제 지우고 메모 수정. 아니다. 일단 화장품만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화장품 요 패턴 아니면 요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토니모리도 화장품이죠. CK 솔루션은 화장품일까? 제가 이 종목을 몰라서 이거 아닌데? 이건데? 이건 데이터 센터네요? 이건 메모가 안 돼 있어 갖고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이건 아니고 한국 화장품 제조. 네, 이건 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오로비텍 노엔시스 아모레 퍼시픽 GC 지놈 왠지 화장품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거는
요거는 바이오, AI 바이오, 삐아. 이 화장품인가요? 네, 화장품. 고형은 메모리고, 실리콘2도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동방 메디컬도 화장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검색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이 어제 되게 많이 올랐고요. 자, 한국 화장품을 필두로 해서 이거 오전에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정도까지만 박스를 쳐서 1시간 정도, 장 시작 후 1시간 정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5패턴 없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냥 오르기만 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토니 모리도 마찬가지 오르기만 하고 말았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 아모레 퍼시픽은 여기 잠깐 상한선 패턴 하나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검색되고부터 한번 볼게요. 검색되고 첫봉. 네. 와, 고점이 되게 높다. 여기. 근데 거래대금이 음봉, 양봉. 네. 거래대금 두 개 모아서 올라가는 느낌. 저항 걸리는 느낌. 네. 다시 뚫었다. 네. 다음 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조정받고, 네. 다시 올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요때, 5위평 S 패턴 정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 근데, 거기서 끝인 것 같더라. 네, 라는 부분.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5위평 S 패턴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삐아도 패턴 없이 그냥 가더라. 실리콘2, 네, 실리콘2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피봇 2차 장선 찌르고 그냥 빠졌다. 동방 메디컬은 다른 모습이다. 네, 이건 좀 다른 모습에서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은 오전 1시간 정도 바짝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들 같이 다시 한번 눌러보면 한국 화장품, 바른손, 네, 요건 캔들이 좀 계속졌고 코리아나, 토니모리, 그다음에 요거는 시총이 좀 낮은 거고요. 리더스 이것도 시총 낮은 거, 애경산업,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네, 다 비슷하죠. 이런 건 다 시총 별로 없는 겁니다. 청담 글로벌, 아모레 퍼시픽, 삐아, 뷰티 스킨, C큐브, 마녀공장 또 마찬가지로 오젠에만, 있지 한불, 케어젠, 뭐 이런 식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대부분 오전 1시간 정도 반짝하고 끝났던 것 같고요. 일단 아모레 퍼시픽만 5위평 S 패턴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음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카카오페이를 못해가지고 속상하더라고요. 검색은 되었으나 전일 고가 아래죠. 네, 그래서 전일 고가는 일단 넘겨야 되니 넘긴 시점까지가 여기고요. 그리고 상승 계속하죠. 피봇 2차 저항선까지 상승하고 쭉, 네, 요거 꼬리가 좀 있어서 요거 따라가기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네, 좀 조정받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5위평 S 패턴인데 지금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S 패턴이 되는데 밑으로 음봉이 생겨버려서 그리고 거래대금도 네, 오르지 않아서 일단은 내려갑니다. 네, 일단 내려가죠.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럼 어디를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좀 더 밑에라든가 네, 터치하죠. 결국 여기 네, 또 빠집니다. 자, 여기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출현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게 돌파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돌파를 꼬리로 하지 않고 몸통으로 했다. 여기 몸통으로.
자, 그러면 몸통은 넘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돌파야. 이 패턴이 없어. 이게 패턴이 5위평 S에 나오려면 좀 더, 예, 앞에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럼 다음 캔들 한번 기다려 봐도 돼요. 못 넘기잖아요.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요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22평까지 5위평이 22평까지 가는 거 봐야 됩니다. 거의 붙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네요. 그죠? 이 정도 힘을 느끼면 가야지. 그래서 22평 터치 가까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사실 여기서 S가 안 나오고 좀 더 늘어지다가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얘네들이 딸려 올라가서 이건 5위평 S 패턴 붙었다가 올라가는 S 패턴은 아니더라도 요 타이밍에서 이 거래대금 밀려 들어오는 거 보고 한번 시도는 22평 터치 정도로 판단하고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네. 다음 두산 퓨얼셀은 오전에 기준봉만 만들고 끝났다. 그래서 오전에 이 화장품하고 두산 퓨얼셀하고 오전에 요 한 캔들 서너 개 사이에서는 한 5개면 15분 상관이죠. 한 10개면 30분 타임. 근데 그 사이에 장 초반에는 이 퓨얼셀 종목하고 한국 화장품 지금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게 뭐였더라. 이 막 뒤에 가서 얘네들이 들어왔네. 그럼 장 초반에는 퓨얼셀이 좀 거래대금 좀 셌다. 네, 기준봉만 만들고 재돌파가 없었습니다. 질질 거리다가 끝났다. 근데 아직 요 박스권 안에 멈춰져 있고요. 터치도 해줬다. 약간 페이크성 있죠. 좀 길게 가려나? 그러면 요거 월요일 날 다시 뚫으면 요거 뚫고 갈 때 1박 2일 질질이로 가든지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하겠죠. 네. 다음 CK 솔루션입니다. CK 솔루션은 아까 데이터 센터 투자 개별 이슈고요. 검색된 자리 한번 볼게요. 이미 앞에서부터 짧게 거의 상한선 패턴처럼 기준봉 세워줘서 올라오고 전일 고가를 강하게 뚫으면서 피봇 2차 장선 터치하면서 일단은 멈춘 형태고 일봉으로 봤을 때 그 저점에서 이제 반등하려는 듯한 시도의 거래대금 혹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었죠. 일단 그 정도. 그리고 뉴스를 재빠르게 살펴보니 투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니다. 다음 캔들 음봉이고요.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앞에 양봉보다는 근데 요 음봉의 꼬리가 조금 길기는 해요. 윗꼬리가. 근데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윗꼬리는 아니기 때문에 즉 거래량이 앞에 양봉보다 더 많으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면 이거 여기서 털고 이제 내려오는 물량들이 좀 더 많았겠죠. 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고 그럼 둘 다 일단은 피봇 2차 장선을 놓고서 돌파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느낌이죠. 뚫으면 나는 들어가겠다. 일단 한번 조정. 이번에 뚫으면 상한선 패턴이 완성되겠죠. 그럼 피봇 2차 장선도 뚫고 여기 고점도 있고 양봉의 고점. 그래서 여기 정도 해서 상한선 패턴으로 들어가도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조정 좀 주다가 다시 올라가고 상한가 근처에서 크게 한번 상한가 돌파 상한가 시도 하다가 조정받고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에서 또 다시 올라가는 여기선 패턴을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여기 상한선 패턴 이 검색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 패턴으로 해서 출렁출렁 하지만 우상향하면서 상한가까지 가게 된 종목이고 장막판에 빠졌습니다. 여기 상한선 패턴으로 숙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요 시간대 점심 먹고 와서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설명드린 딱 그 기준으로 뚫을 때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하고 중간중간에 네, 분할로 매도하고 상한가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다가 네, 요 남은 물량은 네, 본전 오면 털든지 네, 아니면 상한가에 털든지 해서 그냥 내버려 둔 상태. 매도 대기, 매도 여기 상한가에 그냥 매도 던져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매도가 되더라.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네. 그게 일단은 뭐 5패턴으로 매매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매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갔는데 카카오뱅크는 또 좀 다른 모습이다. 네. 패턴 없고요. 이거 페이크일까요? 터치인데. 근데 거래대금으로 보면 페이크, 얘가 더 많아 보이지 않나요? 얘가 더 많은 건가? 페이크 같지. 페이크 때 거래대금이 앞에 기준봉의 거래대금보다 거래대금이 좀 적은 상태로 페이크가 나오면 좋은데 이 거래대금이 좀 많은 상태로 터치라서 이거는 월요일 어떻게 될지 한번 네, 구경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기준봉만 세우고 갔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피봇 2차 장선 기준으로 본다면 질질 패턴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숙제는 70억 기준의 검색기니까 이 앞부분은 검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 피봇 2차 장선 기준으로 그냥 저항만 걸렸다. 로보티즈 네. 또 뭐 좀 쉬어가는 느낌보다는 계속 몰려오면서 네. 그래서 이 패턴을 논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건 패스. 카카오는 전일 고가 돌파한 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네. 전일 고가도 돌파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전일 고가 돌파한 뒤에 조정받는 것도 좀 보고 두 개를 다 지켜보니 네, 전일 고가를 지지대로 삼아서 네,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재돌파를 하더라 이거죠. 네. 페이크 가까운 데서 나오고요. 그냥 이거 질질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그냥 여기까지 기준봉의 거래대금 다 여기까지 싹 다 잡고 조정 거래대금 네, 페이크 잠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상승하는 거래대금이죠. 네. 그렇게 해서 피봇 2차 장선까지 올라갔고 네.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22평 터치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우상향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즉 피봇 2차 장선에서 좀 쉬었다가 네, 재상승을 하는 모습을 한 차례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숙제로는 여기 질질 패턴 그 다음에 여기 뭐 22평 터치 패턴 정도로 두 군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저 며칠 전에 이제 네이버도 나오고 막 그랬죠. 여기 검색대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캔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 종목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카카오는 네, 같이 좀 잘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기 질질 패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카카오를 좀 한다고 카카오 페이를 못 본 게 너무 조금 네, 아쉽더라고요. 바보같이. 카카오가 좀 더 사이즈가 크죠. 44조, 카카오페이가 13조. 비슷하네. 비슷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카카오가 좀 더 크죠. 아, 카카오 페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여기 놓고서 여기 안 들어가고 한 여기 몸통 정도 해서 돌파될 때 들어가서 자량각 일단 한번 끊고 뭐 여기 한번 끊고 한 1% 정도 0.9% 한 1% 정도 여기 다 넣어가지고 바보같이 14시 45분 14시 50분 14시 40 좀 일찍 들어갔죠. 카카오페이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LG CNS입니다. 이거는 지금 검색은 되었는데 30분 단일가 그거라서 지금 단기 과열.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요. 이거 30분 봉으로 봐도 60분 봉. 엄청나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는데요. LG CNS는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그런 회사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돈 잘 버나 요즘. GC 지놈은 피봇 2차 장선 저항.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패스. 그다음에 고영 온 디바이스 AI 또 기준봉만 일봉은 이런 모습이고요. 온 디바이스 AI 어제 그 대통령이 그 SK 하이닉스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뭐 간담회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SK는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이 온 것 같고 그거 외에 어제 몇몇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요즘은 벤처 기업이라고 말 안 하고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래서 그 퓨리오사 대표도 있었던 것 같고 몇몇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쪽 왜냐면 이제 우리 GPU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니까 하드웨어 쪽 업체도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대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참석자 명단 전체를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언급들이 있어서 또 다음 주에 이런 고형 같은 온 디바이스 AI 이 하드웨어 쪽 퓨리오사라든가 관련되어져 있는 또 업체 또 뭐 있을까요? 4x4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다시 올라갈 건지 또 한번 뭐 관전한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피봇 2차 장선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5위평 S 패턴. 자, 5위평 S 패턴. 자, 검색. 피봇 2차 장선 찔렀어요. 저항, 조정. 조정 받을 때 거래대금 줄어드니까 이건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실패, 이 상한선 패턴 실패죠. 자, 상한선 패턴은 실패인데 조정은 되고 있어요. 전일 고가에서 일단은 멈춘 것 같고요. 그리고 점프해서 거래대금 올라갑니다. 요거 말고 다음에 올라가면 S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S 패턴인 것 같아요. 피봇 2차 장선도 뚫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꼬리가 있더라. 꼬리에서 멈췄죠. 이 양봉이. 그리고는 더 세게 올라가서 5위평 S 패턴을 완성해 주더라. 상한선 밖으로 튀어나가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 그리고 막히고 내려왔다. 길진 않지만 짧게 오전 중에 한번 두드려 준 모습에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5위평 S 패턴 짧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기준봉만 10시 30분에 발생했고요. 삼성 SDI 기준봉만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일봉상 양봉만 만들어 놓는 것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요. SK하이닉스도 주봉 한번 눌러보면 2021년도부터 최고가입니다. 미쳤죠. 월봉 한번 볼게요. 미쳤습니다. 연봉 한번 볼게요. 뭐 감자도 했고 여러 가지인데 한 2010년 지금 2025년이니까 15년부터 10년 동안은 거의 뭐 얘가 최고인 것 같네요.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래서 하이닉스 예전에 그쵸? 2024년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엔비디아 때 네. 물리신 분들, 그 다음에 2021년 요때 얼마야? 14만 원. 아마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18년 이때죠. 코로나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리신 분들이 아마 다 이때쯤 물리셨을 거예요. 아마 이때 물리신 분들, 작년 엔비디아 때 회복해 주는 거, 네, 다 탈출하셨을 것 같은데 탈출 안 하고 버티다가 네, 그냥 있으셨던 분들 다시 네, 이 고점을 넘겨서 주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매매하셨던 분들 다 수익권으로 다 들어와서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지금 다 수익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는 수익권인가? 아니죠. 얘는 조금 아직 다르게 가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네, 하여튼 어딘가에 발목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기술 개발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 수율 아닙니까? 수율. 네.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은 수율입니다. 그래서 HBM 쪽에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보다 또 일단 수율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다면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시 이어서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일봉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로 일단은 만족하자. 다음 대한전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어제 상승이 분봉상 상승이 없었던 종목들입니다. 넥스원도 네, 크게 상승은 없었고요. 네, 저항만. 우진엔텍 네, 상한가 이후에 일단은 상한가 가격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3만 원 딱 네, 멈춰져 있었고요. LS 마린 솔루션도 기준봉만. 네, 갑자기 LS 마린 솔루션 홍보 영상이 떠가지고 뭐야 이래. 잠깐 멈췄다가 다시. 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기준봉만 나왔고요. 전일고가 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전에 양봉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이거는 그냥 네,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다음 현대로템 방산 마찬가지고요. 풍산도 원체 많이 올라서 일단은 좀 익절하는 모습. PI도 뭐 특별한 패턴 없고요. 한전기술 네, 단일가 이후에 단일가 풀리면서 익절하시면서 네,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네, 오전에 갭 출발. 이게 뭐 상한가 찍고 목요일 네, 다 익절한 거 다라는 표현보다는 익절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한택은 알래스카 그 가스전 네, 뭐 그냥 오전에 기준봉만. 우리 기술 원전이죠. 일단은 오전에 잠깐 올렸다가 이게 목요일 기준봉 요 돌파했던 520평 S 패턴에 그 라인이죠. 이렇게 좀 길게 이틀 찍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일단은 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갈지 며칠 갈지 좀 보긴 봐야겠죠. 지금 경고라서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많이 내려왔다 많이 또 올라갔고 뭐 그런 것 같아요. 2,000원에서는 2배니까 그죠? 거의 한 2배 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5패턴 나온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요게 실적이겠죠.
싸이가 한남 고급 빌라 48억에 팔았다. 시세 차익만 20억. 와, 멋지네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특징주 중국 면세 실적 회복, 그 다음에 장 초반 6% 이상, 2분기부터 실적 회복,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회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출 기대, 회복 기대감이죠. 이건, 이전 정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을 거의 단절하다시피 했죠. 외교적 특징입니다. 그거는 뭐. 그다음에 이번 정부는 중국과 혹은 러시아와의 어떤 외교적인 무역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외교 정책도 조금 포커싱을 두고 있을 겁니다. 뭐 정부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정부에서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매출 효과를 못 봤던 업종이라든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이익을 좀 본다든지 매출이 좀 증대되는 모습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장품들이 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카카오페이는 지금 배드뱅크라는 용어가 있었더라고요. 배드뱅크. 없나? 배드뱅크. 아, 왜 영어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지만 없네요. 카카오페이 그거 아닌가? 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네. 카카오페이 배드뱅크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속보 3000터치. 그냥 얘는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네. 페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페이니까. 그래서 좀 올랐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후반에 22평 터치 패턴, CK 솔루션은 상한선 패턴, 카카오가 질질이 패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위평 S 패턴 장 초반에 잠깐. 자, 이 중에서 상한가를 간 카카오페이 22평 터치 패턴을 저는 타이틀로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뭐 토요일이니까는 시간이 좀 있어서 자, 특징 및 상한가 급등 종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토는 스테이블 코인, 닷밀, 네, 실적, 바른손 ENA는 영화 관람 할인 쿠폰, 바른손은 화장품, 한국 화장품,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코리아나 화장품, 두산 퓨얼셀은 미국 향 연료전지 판매 기대감. 네, 이건 약간 개별 이슈인 것 같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는 방산, CK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울산 데이터 센터 건설 추진 소식이네요. 이건 아마 어제 네, SK 그 최태원 회장하고 그 대통령하고 기타 다른 네, AI 관련 네, 업체들 그 협의회 관련해서 튀어나온 종목 아닐까 싶어요. T사이언티픽, 스테이블코인, 토니모리 화장품, NFC 화장품, 아톤 스테이블코인, 데이터 솔루션은 AI 정책 기대감 속 SK그룹, 아마존 웹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울산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데이터 센터 필요합니다. AI나 뭘 하든 간에. 서버팜이 위치해야 되니까요. 이게 복합 산업 구조입니다. 사실 AI가. 우리가 챗 GPT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끝단이죠. 일반 사용자들, 유저들, 소비자들이 위치해져 있는 네, 끝단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 끝단이고요. 그 산업
이 돌아가게 하려면 네, 복합 산업 구조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자, AI 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AI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게 쉽게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위한 네,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고요. 서버 프로그램 뒤에서 돌려야 되니까 그죠?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는 서버가 필요하겠죠. 네, 서버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버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서버 PC 안에는 네,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탑재되는 그 보드인데 그 보드 안에는 메모리도 필요하겠죠. 네. 우리 일반 가정용 PC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PU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챗 GPT 성능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네, 가장 대표적인 GPU라는 것도 해서 이 서버 PC 안에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기타 등등 네,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요즘에는 뭐 SSD라고 하는 어떤 저장 매체 SSD 아닌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저장 매체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서버를 네. 이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 건물에다가 예전에는 뒀겠죠. 서버실에다가. 네. 근데 감당이 안 돼. 서버 한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서버를 막 사. 그 안에 이렇게 한 세트.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요렇게 한 세트를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서버실에다가 옛날에는 뒀겠죠. 한 20년 전, 30년 전에. 네. 그렇게 하니까 이 전기세도 그렇고 관리 비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효율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그러다가 얘네들이 서버를 그냥 딴 데 좀 모아두자 해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빌딩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건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여기에는 네트워크 관련된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아니면 KT라든가 뭐 LG라든가 네트워크 기반 기술 및 네트워크 장비들도 여기에 깔리겠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각종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버 이런 렉 공간을 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놔두는데 그래서 막 예전에는 서버 이렇게 막 뒀는데 그냥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서버 안에 또 이런 기능들을 하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이렇게 설정을 또 막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지능화되어져 있죠. 좀 더. 네. 그래서 이런 것 요게 이제 좀 더 지능화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요즘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는데 뭐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복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도 들어가야 되고 네트워크 하드웨어 기술도 들어가야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서버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안에 들은 메모리 CPU, GPU 그다음에 뭐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서비스가 나가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PC 버전이든 핸드폰 버전이든 해서 최종적으로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네, 뭐 서울이나 세종이나 뭐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뭐 대구나 이런 것들에 각각 이렇게 막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 많이 설립되어 있고 이 건물에 대한 어떤 뭐 내진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이 서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냉각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되게 많이 엮여져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AI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두 개의 업종 회사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잘 제대로 된다면 원전처럼 여기저기 원전도 뭐 업체가 몇 개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복합 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검색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한번 볼게요, 차트. 응? 데이터구나. 네. 3분 30억 기준으로 우뚝 솟은 기준봉 하나 나오고, 네, VI 이후, 네. VI 쪽 거래대금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적어서 VI 풀린 그 가격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점프할 때 잠깐 들어가는 뭐 질질 패턴도 가능은 했을 것 같고요. 잠깐 보고 넘어갔습니다. 비트맥스, 비트코인,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SK케미칼은 네, SK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보로노이 개별 이슈고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오 패턴이 없었죠. 태국 가상은행. 그 다음에 KNR 시스템은 원전, 한국 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고스트 스튜디오는 미투온, 그 다음에 오르비텍, 네, 원전, CJ, CGV, 네, 영화 관람 할인 쿠폰, 로보티즈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로봇 인공지능 테마 뭐 이렇게 엮여서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올랐던 것 같네요. 대창 솔루션은 원전 해체, S퓨얼셀은 그린 수소, 어제 S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오전에 잠깐 좀 있었고요. 카카오가 챗GPT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번 정부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뭐 저거 같은 느낌, 일론 머스크 같은 느낌, 카카오 네이버. 리더스 코스메틱 화장품, 일진 하이솔루스 그린수소, PKS, PNS 미케닉스, 네, 보행 재활 로봇, 애경산업 화장품 아무래도 화장품, 박셀바이오는 개별 이슈, 신세계 푸드도 개별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랐고 복합산업이라는 거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종목들 오늘 이렇게 해서 숙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카카오페이, CK솔루션, 카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세게 올라갈 때 지수가 거래대금 세게 들어오는 거 위주로 건드리시면 오패턴 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숙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